잠깐만. 얘들아, 요걸 대입을 안 하고 풀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더라고. 미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원래 대부분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가 같은 방정식에서 나와 다른 방정식에서 나와. 다른 방정. 같은 방정식 안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방정식에서 튀어나오는 친구들은요 원래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풀었더니 생각보다 결과가 쉽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볼게. 알파가 마이너스 b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몇 i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네. a, b, c, d, e, f까지 썼으니까 여기다 gi라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베타는 2분의 b 플러스 뭐라고 해볼까? hi? hi. 오케이? 자,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을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나왔어? 실수가 나왔어. 맞니?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서 실수가 나오려면 살짝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2분의 bg i 그죠? 얘 그냥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자 얘네 둘 곱하면 플러스 뭐래? 마이너스 2분의 bh i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해서 마이너스 gh 자 얘네 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실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마찬가지로 2분의 b로 묶어버리면 g-hi에서 얘가 0일 수는 없죠. a, b, c, d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얘는 둘이 똑같은 수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래야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베타 바랑 알파 바랑 결과가 어떻겠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인데 결과가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납득되세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어때요? 얘네 둘이 이 C가 D네요. 그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근각계수 이용해서 방정식 작성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해봤지, 그지?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개념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유형 설명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솔직히 앞에 거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방정식 작성하는 거는 그 내가 알려준 방법 있잖아, 그지? 그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다야, 알겠지? 예시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 예시 문항, 참고로 그 예시 문항은 똑같은 게 고증에 있어요. 그거는 모르면 그냥 못 풀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서 못 푼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모르는 내용이라서. 다들 모르는 내용. 근데 이게 확실히 어디 가면 유용해지냐면 3차 방정식 들어가면 엄청 유용해집니다. 그죠? 그걸 미리 하는 것도 있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요 옆에 208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아셔야 해요. 아시겠죠? 요건 너무 자주 나오는 친구라. 자, 하나의 유형인데 예를 들면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가 베타인 상황에서 야 FX가 어떤 방정식이야? 하고 물어보는 요 문제가 많이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요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그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냥요. X로 다 바꾸세요. 뭐를? 알파랑 베타를.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러면 fx-x는 0이라고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얘의 두 근이 뭐랑 뭐가 되는 거야? 납득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F 알파가 알파였고 F 베타가 베타였으니까 F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일 거고, 그지? F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0일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몇 차 방정식이겠어, 당연히? 2차 방정식인데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자, 근데 원래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었지? X제곱. 문제에서 여기 내가 해준 예시에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로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예. 나도 되지? 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안 알려줬으므로 앞에 뭘 붙여요? A든 알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문자 하나 붙이셔야 돼요. 여기서는 알파는 붙이면 안 되겠다. 그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fx-x야 아니면 그냥 fx가 궁금해. fx가 궁금하니까 fx만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에다가 뭘 더해주시면 돼요? x를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지? 얘들아? 네. 그지? 이러면 다 알아냈다. 그러면 fx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아마 값을 하나쯤은 주겠죠. 뭐 f1이 얼마다, 뭐 f3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지? 네. 그럼 a가 결정이 돼야 안 돼? 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를 열심히 풀어봅시다. 자, 209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 근데 70번은 안 하는 거. 70번? 네, 한다. 아, 그러네. 뭐 한다 그랬지. 아,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70번. 그럼 70번 하고 다시 풀어볼게요. 개념 네. 설명 후 장난치네. 전 문제 복기. 아 이거 약간 외우는 느낌인데.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25는 0에 두 허근이 알파 베타고, 그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자연수인 복소수 z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z분의 알파 z바분의 베타라고 하자. 자, 여기에 두 허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수 사이의 관계가 보이시죠, 여러분? 요 두 수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게 보이세요? 혈내 관계에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왜냐면 알파 베타 자체도 혈내 복소수 관계에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혈내 관계겠구나. 아,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 그지?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구나. 얘네들이. 뭐 아무튼. 자,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부터 보자. 가. 그러니까 알파의 허수 부분이 베타의 허수 부분보다 크대요. 맞습니까? 나 B는 무슨 수? B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죠? 자연수?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일 것 같은데. 그지? 네. 자, 상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0이요. 알파 베타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25요. 굉장히 귀찮지만 이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밑에 조건에서 뭘 알 수 있냐면 z분의 알파 플러스 z바분의 베타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A겠죠. 당연히. 그죠? 두 번째 z바분의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B. 이겠죠. 근데 여기서 분자 알아내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쉽죠. 써있잖아. 아, 그러네. 125죠. 뭔 줄 알아. 아, 분모는 알아내는 게 힘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네. 잊지 마. 자, 그 다음에 Z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다 무슨 수? 자연수라고 했어. 이것도 굉장히 큰 힌트가 돼. 맞지? 그래서 Z도 여기다가 CD 없지? C 플러스 DI라고 내가 써볼게. 괜찮니? CD는 무슨 수? 자연수일 거야. 맞지? 네.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얘는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맞지? 125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건 쉽죠? 여기까지는. 얘가 B가 무슨 수? 자연수 아!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뭐의 약수여야 해? 125. 125의 약수여야겠다. 그죠?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그러면 얼마일 수 있어요? 10이랑
5일 수 있고요. 15 D 16. 아 제곱. 너네 이거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니? 그냥 나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후보분들 125의 약수들만 적고 있는 거지. 25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5일 수 있겠죠. 예. 네. 5 될 수 있습니까? 자연수 2개 제곱해서 더해서 5 만들 수 있나요? 네. 1, 2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25 만들 수 있나요? 3, 4. 이것도 너무 유명한 숫자지. 그지? 예. 125 만들 수 있나요? 오랑시. 5랑씩. 그지? 셋 다 만들어지네. 아이고 귀찮아. 근데 알고 있잖아. 귀찮긴 하잖아. 그지? 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CD가 1, 2일 겁니다. 맞죠? 1, 2일 겁니다. 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5라면. 맞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알파의 허수 부분, 베타의 허수 부분, 그 다음에 뭐 B의 자연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n분의 n이라고 했으니까, 자, A가 하나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겠네. 자, 왜? 이제 패드가 필기가 좀 이상.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A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짜증나. 계산하기 싫어. 자, 통분 한번 해볼까? 통분 한번 해볼까? 통분하면 어떻게 돼? Z 밑에다 적자. Z 바 분의 A 알파 Z 바 플러스 베타 Z. 그죠? 분모는 뭐야? 분모는 여기서 지금 5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죠? 5라고 적읍시다. 케이스 1번 5분의 그죠? 얘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얘네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아내시면 좋아요. 이거 뭐야? 얘네 둘도 무슨 관계에 있어? 네, 혈내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가 내가 귀찮아서 안 써놨지만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있어. 있죠? 그죠?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적어놓을게. 자, 10 뿔마 5i야. 계산해보면 맞지? 100 빼기 125 마이너스 25. 근데 굳이 이걸 적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막판에 와보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얘가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구한 거예요. 납득되시죠? 네. 자, 그래서 알파 Z 반대 여기서 가해서 알파의 허수 부분과 베타의 허수 부분 중에서 얘가 더 크네. 그럼 알파가 풀마 5i 중에서 뭐겠어? 플러스 5i겠죠. 그죠? 베타가 10 마이너스 5i겠네요. 괜찮죠? 이제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뭐라 그랬지? 얘네 둘이 무슨 관계라 그랬지? 혈내 관계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혈내 소수끼리 더하면 뭐의 2배예요? 실수 부분의 2배예요. 그럼 실수 부분만 구합시다. 20? 1 플러스 2i랑 곱하면 22. 아니요. 1 플러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0 아니야? 5분의 0. A가 0이겠네요. 그죠? 근데 2 플러스 1i일 수도 있잖아. 그지? 2 플러스 1i인 경우 생각해보면 얼마지? 20에서 5 뺀 거니까 15. 15의 2배니까 또는 5분의 30일 수 있겠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도 되니? 계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C 플러스 DI잖아 Z가 지금. 여기다가 1 플러스 2i인 경우 해서 뭐만 구하면 된다고? 혈내곡소수끼리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차피 뭐만 구하면 된다고? 실수 부분의 2배만 구하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실수 부분만 구한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2i면 10 실수 부분만 구하면 요 5i랑 2i 곱하면 되겠지. 얼마? 마이너스 10. 실수 부분이 얼마야? 0이야. 허수 부분은 얼마가 나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혈내끼리 더하면 어차피 상수에서 사라질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두 번째 2 플러스 i면
실수 부분이 얼마예요? 20 마 5. 20 빼기 5는 얼마? 15. 그거의 몇 배? 2배, 30. 오케이. 그냥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다 전개해서 구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털끝만큼은 없어요. 그러다 그걸 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이거 앞에서 복수할 때 설명해 줬잖아. 서로 켤레끼리 더하듯 켤레 관계에 있는 거 잘 살펴보면 계산 좀 줄일 방법들이 있다고. 그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서 A가 그래서 0 아니면 6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 가능성을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맞죠? 바로 125. 다음에 이제 바로 125 하자고? 최대수. 최대 최소 합이니까 이제 바로 120으로 들어가자고. 좀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계산 더 해봐야지. 그지? 네. 네, 여기까지 맞다? 인간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문제는 너무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그 케이스를 총 몇 가지를 구하시면 돼요? 6. 총 합 6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경우의 수 이제 3, 4, 그 다음에 4, 3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뭐 나와? 50, 15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방금이랑 똑같은 계산을 다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6개에 대해서 당연히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개빡센 계산이야. 그죠? 어디야? 순덕. 그 학교. 그 녀석들. 순덕. 이런 케바케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는. 근데 6개까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정말 많아봤자 케이스 몇 가지? 4가지? 4가지 정도까지는 학교 내신에 충분히 나올 만해. 근데 6가지 선 찌개 놓은 거지. 그지? 여기는 무슨 학교? 선덕. 전에 풀다가 경신에서도 저 정도 나오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경우의 수를 줄여줘요. 이 부분이 날아갔다. 그치. 그때도 그거 그래서 말고 이 안 날아가는 거 하나 본 적 있던 것 같은데. 그거 모의고사. 그게 모의고사. 아니, 모의고사에서는 케이스를 10몇 가지를 나누라 그래도 나눌 수 있어야 돼. 왜? 시간이 많잖아. 100분짜리 시험이잖아. 그지? 거기선 시키면 해야 돼. 모의고사에 나왔던 역대 최악의 케이스 나누기 문제 중에서 케이스를 15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하나 있었어요. 어디예요? 어? 수능이에요? 고2 교육청 모의고사 30번에 한번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30번. 얘기 안 해줬나? 그 정답률이 0%인데 0% 대도 아니고 그거 전국에서 맞춘 사람이 10몇 명밖에 없었던 문제거든. 전국 단위로 맞췄을 때. 0.0.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사상 최초로 교육청에서 정답을 잘못 구했어. 싸다지가 너무 없다. 수학에서 그럼 최초 문제까지. 문제의 오류가 아니라 문제는 제대로 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한 것보다 경우의 수가 더 많았어. 아니 자기들도 못 푸는 거잖아. 그래서 지들도 잘못 푼 거야. 근데 이제 정답이 나왔는데 학생들 수준에서 이거보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해설지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했더니 그렇네 해가지고 최초로 정답을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 정답이 아니라 지들이 정답을 잘못 냈다 해서 계산 다시 해서 정답을 수정해서 수정된 걸로 채점해서 이제 했더니 전국에서 정답률이 0%가 나왔던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0%요? 0% 그러니까 거의 0%에 한없이 전국에서 맞춘 사람이 20명 아래였대. 와. 전국 고2들 다 같이 봤는데 전국에서 맞춘 사람이 20명 아래. 최근 거예요. 2020년도 10월 모의고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 문제인데. 정답 몇 %? 우리 학교 전교 1등 한번 줘볼까? 궁금한데. 그거 고2 모의고사라서 그 니들이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다시 209페이지로 209페이지로. 자, 까먹은 거. 뻥이죠. 선생님 저희 잠깐 나가 있을까요? 응? 둘 화장실을 갔다. 빨리 갔다 와. 그런 거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와. 자, 자리 옮겨놔야 얼굴 가리고 가는. 1번은 했었죠. 네. 1번은 했었던 거 같은데 맞지? 1번 했었죠. 근데 1번은 내가 이거 왜 넣어놨다 그랬지?
요거 차수 떨구기로 한번 풀어보라고 넣어놨다 그랬지, 그지? 자, 2번은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이니까요, 그죠? 이거까지 거 그냥 어떻게 푸시면 돼요? 그냥 근거계수 해보기 이용해서 합 한번 구해보고 곱 한번 구해보고 풀어도 된다. 오케이? 그러나 이거를 그냥 이건 팁이야. 이렇게도 풀 수 있다야. 알겠지? 요 정도도 알아두면 좋아요. 언제? 나중에 고난도로 넘어갔을 때 요걸 모르면 근거계수 관계가 진짜 복잡해져. 알겠지? 자, 살짝 지우고.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1이죠? 그럼 우리가 베타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알파를 쓸 수 있어요. 그냥 거꾸로 알파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베타를 쓸 수 있어요. 그냥 왜? 곱이 1이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누고 베타로 나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분모에 있으면 분모에 뭐가 들어있으면 곱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쉽게 바꿔버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냥 1차식 형태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주어진 애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잖아.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냥 2알파로 바꿀 수 있고요.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도 2베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이용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하거나 혹은 내가 알려줬던 거 원래 f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되겠니? 2분의 x 2알파잖아. 2베타 2분의 x 그지? 그래서 그거 집어넣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3번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자 결론 외워둡시다. 이건 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알겠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반대. 네 개수들을 싹 뒤집어 버리면 답이 된다라는 사실 외워둡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면 개수를 뒤집어 이렇게 좌우 반전시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을 0으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역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원리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맞죠? 네.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x분의 1 집어넣어서 양변 x제곱 곱해서 정리한 거라고. 맞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셔도 물론 답은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그린 건 어떻게 하면 된다? 뒤집으면 된다. 오케이? 원리가 저거 있다. 4번은 해드렸고요. 그죠? 네. 자, 5번이 방금 한 겁니다. 그죠? 방금 한 거죠? 숫자만 바뀐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짜증나는 애들 6번 같은 애들 한번 해봅시다. 6번 같은 애들 선생님 오늘 진도 안 나와요? 참수는 무리일 것 같지요? 다음번에도 시험 없겠다. 뭔 소리야? 아닌가? 무슨 소리야? 근각에서의 관계랑 이걸로 시험 보면 되지. 나또 왜 먹었는데? 이거를 재영이 보고 싶네. 그게 자, 왜 안 왔지? 아파 우리 재영이. 자, 개성공. 6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그죠? 자, 당연히 f 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고요. f 베타는 마이너스 2베타 제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f2가 얼마래요? 7이래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선생님 이거 아까 x로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fx는 E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라고 두고 푸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하등 무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풀면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확률이 나중엔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요? 왜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나 그랬어? 2라고 박아놓고 시작했잖아. 그지? 네. 근데 이렇게 하면 2가 될 조건을 좀 더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난 이건 내 개인적인 추천이야. 알겠지?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 당연히 차수를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파 제곱은 뭘 쓰시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걸로 차수를 떨굴 수 있어요. 그죠? 어지간하면 떨궈 놓고 시작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떨궈 놓고 시작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놓고 시작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이러면 조금 편해요. 아까 이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놓고 푼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놓고 풀면 조금 편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아까 써준 거랑 똑같이 이항 한번 시켜봅시다. 2x 마이너스 2는 0이겠죠. 그죠? 얘 두근이 뭐야? 알파랑 베타니까 너는 식이 어떻게 생겼겠어? X제곱.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됩니다. 왜요?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나 그랬어?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요. 그냥 별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납득되시죠? 뭔 말인지? 네. 자,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잖아. 옆에 있는 거랑 헷갈려. 어쩐지 모르잖아. A로 두셔야겠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fx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fx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그치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냥 이 양만 한 거죠. 자, 근데 f2가 얼마래? 문제에서 7이래. 자, 양면에 얼마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7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 2 한번 대입해 봅시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네.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얼마다? 7. 7이다. 자, a는 얼마겠다? 4. 3이겠구나. fx가 저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구하래? 두근의 뭘 구하래? fx는 0의 두근의 합 구하라네. 그지? 그냥 살짝 전개하시면 3x제곱 그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5x지. 뭐 뒤는 계산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두근의 합은 얼마일 거예요? 3분의 5. 단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네. 납득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만 내주면 참 인생이 편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여러분을 엿먹이고 싶어하는 학교들에선 대부분 알파랑 베타를 섞어서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F 알파가 베타로. 그지? 자, 그게 7번이에요. 7번이에요. 자, 아니 근데 이거 쉬워. 합으로 표현했어. 그렇지. 자, 보세요. 자, x 7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 알파가 베타 f 베타가 알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있는 편이 우리가 문제를 풀기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바꾸기 위해서 베타를 알파로 바꿔줘도 되고 알파를 베타로 바꿔줘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베타를 알파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F 안쪽에 있는 걸 건드리면 쉬워 어려워? 문제가 무조건 어려워질 것 같잖아. 그지? 얘를 건드리는 편이 편합니다. 그죠? 그럼 얘를 뭘 이용해서 바꾸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3. 알파 베타는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3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겠지. 요것만 이항해주면. 그지? 그래서 베타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어 주시면
얘도 3-베타 대입할 수 있을 테니 그죠? 어떻게 돼요? 식이 fx는 3-x로 바뀌겠고 그지? 요거 아까랑 똑같이 저 과정 자 반복을 하시면 fx가 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납득되세요? 한번 해볼까? 네. 끝까지?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자 식이 어떻게 이제 는 0 뭐 이런 거 생략할게. 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지?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그 초창에서 알려줬나? 안 알려줬네? 그러면 a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생겼을 거고 이거 이항해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되겠네. 맞죠? 납득되죠? 네. 근데 문제에서 f1이 얼마래? 1이래. 자 여기다 얼마 대입해볼까? 1 대입해보는 거지.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얼마다? 1이다. a는 얼마겠다? 아 1이겠구나.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fx가 이제 뭔지 완벽하게 구해냈네요. fx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네. 최소값 어떻게 2차 함수의 최소죠? 그죠? 네. 납득되시죠? 꼭지점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뒤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구하는 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납득되지? 자, 그럼 8번은 거의 똑같은데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나왔잖아. 그치? 이거는 합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좋을까? 곱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좋을까? 곱을 이용해서 바꾸면 쉽게 1차식 형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우변을. 그죠? 그걸 이용해서 방금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뒤에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9번도 다음 페이지 9번도 자, 어떻게 돼 있어? 막 뒤섞여 있지? 곱이 얼마야? 4라는 알파 베타가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시면 상당히 그래도 좀 풀만한 식으로 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귀찮긴 해요. 좀 거쳐야 될 스텝이 많아. 알겠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최악의 문제입니다. 최악의 문제. 10번. 근데 못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못 푸는 문제. 뭐라고? 여기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풀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가끔은 나오거든. 가끔은. 알지? 대부분은 원래 식을 알려줘 안 알려줘? 원래 2차 방정식은 알려줘요. 맞죠? 네. 왜냐면 그래야 여기서 뭐 근각계수 관계 같은 거 이용해서 뽑아내서 뭔 짓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10번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냥 2차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2알파 제곱 10번 적어볼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가 뭐래? 베타 제곱이래. 똑같죠? 2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2는 뭐래? 알파 제곱이래. 이게 뭔데 식더가 그지? 뭔식 아니 원래 식을 알려줘야 알파 하나로 만들든 베타 하나로 만들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또 다른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뭐냐면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그냥 얘네 둘을 어떻게든 연립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연립. 네, 이걸 연립을 하시면 네? 더해도 되고요. 근데 더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뭘까? 네. 이걸 빼버리면 조금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더한다고 답이 안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빼볼게 나는. 오케이? 자, 한번 그럼 이 둘을 빼면 무슨 결과가 벌어지냐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U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뒤에 상수항은 날아가겠지. 그지? 네. 너는 이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네. 뭘 하고 싶어? 이거 인수분해 하고 싶지 않니? 네. 그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그죠? 마이너스 U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요. 너는 베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보이시죠? 뭘 다 날릴 수 있어? 하나 있는 베타를 다 양변에서 공통돼 있으니까 얘는 대신 마이너스 1을 붙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선생님 저게 0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양변을 뭔가를 날릴 때는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지? 그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하고 시작했어? 여러 다른 그렇지.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겠지. 날려도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결과가 뭐가 남냐면 2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얘만 이항해버릴까? 아니면 뭐 이거 이항하자.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6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이거 2라는 사실. 아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뭔 말인지 납득됐니? 이 다음은 이제 똑같이 노가다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제곱해요. 뭐 제곱 정도는 시키면 해야지 어떡해. 야, 제곱도 하기 싫으면 어떡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fx랑 이런 걸 fx가 뭔지 이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오케이? 계산 같이 해볼까? 해볼까? 괜찮을 것 같아. 굳이?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하면 처음까지 해서 끝났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풀만 할 거예요. 뭐요? 네. 그다음에 한번 해보고 어려운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는 한번 하고 들어가자. 자, 220페이지에 이거 기억나? 102번? 102번이요. 이거 중학교 때 심화 푼 친구들은 중학교 심화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친구인데 닮음 아니에요? 닮음 이용해서 푸는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그래도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볼게. 알겠지? 3번은 기억나는데 102번은 뭘 닮으면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자, 육각형은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 어려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걔는 2차 방정식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온다면 어디서 나와? 그거 정삼각형 6개로 쪼개지잖아. 육각형은. 그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오각형은 이게 결국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 파트에서 꽤 자주 나와요. 나 겨우 2개밖에 안 넣어놓은 이유는 어차피 나머지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서 2개밖에 안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정오각형. 시기다 시. 자, 오각형이야. 착한 사람 눈에는 오각형으로 보여. 알겠지? 오각형이잖아요. 여기 죄다 누가 봐도 정오각형이잖아. 누가 그지? 봐도 여기 죄다 사탄막이가 뭐 사탄 걸렸어. 자, 들어봐. 네가 말하고 자, 여기가 뭐가 돼? x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래요? 1. 1이래요. 그죠? 네. 그러면 오각형은 짜증나는 점이 뭐냐면 혹시 이 각도가 특수각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저 각도 얼마예요? 108도요. 네, 108도죠. 저 각도는 특수각도 아니고요. 뭣도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짜증나요. 얘는 풀기가. 그러면 얘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 자, 이 삼각형은 당연히 무슨 동? 합동이죠.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도 뭐가 돼? x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요 한 각도가 얼마야? 여기가 108도잖아. 그지? 네. 여기가 몇 도야? 36. 네, 36도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등변이니까. 그죠? 네. 네, 36도, 여기는 36도. 자, 그러면 똑같이 그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그었을 때 여기도 몇 도? 36도. 36도.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도 36도.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착한 눈을 착하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착하게 뜨면 이제 얘가 36도로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커다란 삼각형은 뭐인 게 보이니? 닮음이라는 사실이 보이지. 왜? 36도고 36도고 얘도 양끝이 36도씩이잖아. 맞지? 네. 아 얘네 둘이 닮음이니까 요 전체 길이 x랑 1이랑 그지? 닮음비 x 대 1이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요 길이 대 요 길이 맞잖아. 요 길이 대 요 길이. 네. 요 길이가 뭔지 알아 몰라? 아직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뭘로 표현해 볼까요? y로 표현해 볼까요? 네. 그렇죠. 사실 x-1이긴 한데 x-1이긴 한데 그게. 그럼 Y로 해. 그래 x-1인 거. Y로 해 Y로. 어? Y로. Y를 이등변. 아. 이것도 이등변이고 이것도 이등변. 예. 여기가 몇 도야? 108도지. 네. 여기 몇 도야? 72도지. 여기도 몇 도야? 72도. 이등변이네. 여기 얼마지? 1. 여기도 1. 여기 이렇게 푸셔도 돼요. 오케이? 납득되죠? 네. 세나 뭔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요 관계가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요 관계가 안 보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너를 그냥 y로 놔. 오케이? 이걸 뭔지 모르겠으나 y야. 그러면 자 X는 여기가 x-y가 되거든. 왜? 여기도 뭐가 돼? x-y가 돼. 맞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x에서 x-y를 두 번 뺐잖아. 그지? 그치? 2y 마이너스 x. 이건 본인 잘, 이 말도 맞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 뭡니까? X는 Y. 네, x랑 y랑 같다는 사실을 뽑아낼 수 있어요. 맞죠? 알았어, 여기가 x잖아.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얘도 x가 되겠네.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 뭐야? 아무튼 뭐가 X예요? 잠깐만 내가 뭘 y로 놓고 선생님. 풀었지? 아 여기를 y로 놓고 풀었지? 얘를 y로 놓고 풀었지? 미안. 중간에 Y가 달라졌어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쏘리 쏘리.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해줄게. 선생님 다음부터 그 분필 네, 그 오각형 틀 하나 갖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분필 오각형 틀 같은 거 펼잖아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나오잖아. 저도 여기를 y로 놓겠다 이거야. 여기도 y잖아, 그치? 여기가 x-2y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x 대 1, y 대 1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가 1이잖아, 그치? 얘 대 얘, 닮음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 대 얘, 닮음비. 오케이? 그럼 비용신 1대 y겠지. 1대 y지. 내가 뭔가를 잘못 적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은 x, y네. 그치? y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x분의 1을 적을 수 있어. 맞니? 그래서 x분의 1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y-x잖아. 그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2 빼기 x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가운데가 x분의 2 빼기 x인데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얘랑 얘도 뭐예요? 닮음이죠. 그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훨씬 아까 처음에 푼 거보다 훨씬 어때?
복잡하지? 그지? 여기가 1인 걸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해요. 근데 여기가 1인 걸 이용해서 풀면 여기가 뭐가 돼? x-1이지. 뭐가 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가 뭐가 돼? 아 1이구나 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저 방정식의 해가 뭡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x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문제에선 102번에서는 친절하게 뭐 대 뭐가 성립한다? B2 대 P2가 P2 대 P가 된다는 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죠? 네. 근데 밑에 있는 103번처럼 야 그걸 왜 알려줘?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하고 그냥 안 주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지? 둘 다 넣어놨어. 알겠지? 요 닮은 관계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나오면 어렵긴 한데 이건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 숙제로 210 200 잠깐만. 210초까지 가시죠. 아니 숙제를 해왔다는 전제하에 숙제를 해왔다는 전제하에 우리 221페이지까지라고 하면 끼케야 뭐 한 3, 40문제밖에 안 되잖아. 그지? 원래 숙제가 221까지 아니야? 조용히 그 무슨 아닌데? 아니야? 아니었어요? 아닌데? 바보들아. 아니요. 지난 시간 숙제는 207페이지까지였어. 너네 왜 몇 시간 걸렸나 했네. 지난 시간 숙제 207페이지까지였죠. 그죠? 70문제까지. 머리가 왜요? 나쁜 몸이 고생한다더니 뭘 왜요? 70이라고 써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기출까지는 해봅시다. 223페이지까지. 아 왜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몇 문제 안 돼. 뭐 됐을까? 22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숙제로 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고쟁이 숙제는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스텝 2 거의 끝까지 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끝까지가 아니야. 끝까지 아니야. 나이 미친.